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보자를 위한 세일링에 대해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이 바다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요트를 탄다는 사람들을 몇 분이나 주변에서 찾아보셨나요? 요트를 탄다는 것은 비싼 취미가 아닙니다. 기름값이 걱정된다면 엔진을 끄고 순수한 바람을 느끼면서 저 멀리 펼쳐져 있는 바다를 보는 것, 건강한 유체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겠죠. 이 프레젠테이션을 따라오시게 되면 그 첫걸음, 남보다 훨씬 쉽게 이해하고 진정한 요트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는 세일링 교육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세일보트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각 부분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외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세일링의 이론, 안전과 각 선원들의 역할, 마지막으로 매듭법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나오게 될 슬라이드들은 영문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지만 설명은 한글로 할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배를 탄다는 것, 바다를 항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돈을 내고 유람선이나 여행의 목적으로 타는 방법, 그리고 내 배를 소유하여 오너가 되어 선장으로 타는 방법, 마지막으로 선원으로 타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유료로 배를 탄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우린 요트에 대해 공부하고 직접 운용하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바다에 떠있는 배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의사소통입니다. 모든 배의 운항은 안전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배는 표류하거나 더 나아가 침몰까지 하는 상황이 발생되겠죠. 여기 간단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한 명이 얘기하는군요. 이 줄을 거기 섬유에 고정하세요. 아니, 보트 후면에 있는 거기요. 아니, 그 클리트는 저기에 있어요. 보트 뒤편에요. 아, 은색 그거 말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그리고 한 선원이 또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헬리아드고 시트고 아무것도 모르니 정확하고 직접적으로 지시를 해달라고요. 그리고 스키퍼는 한숨 쉬며 이야기하죠. 그것 좀 당겨주시겠어요? 아무리 작은 요트라고 해도 당겨야 할 헬리아드와 시트 개수는 10개 이상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명칭들과 그것들이 하는 역할을 알아두면 목표를 항해하기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실수 없이는 수업이 없고 수업이 없으면 발전이 없으며 발전이 없으면 결과 또한 없습니다. 그럼 요트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큰 분류법은 우리가 요트를 보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마스트, 즉 돛의 형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카릭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전통적이고 19세기 이후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전통적인 단독배입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우리가 요트라고 하면 대부분 슬로프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앞에 집 세일을 달 수 있으며 약간 바람이 불 때 사용하는 제노아 세일이나 경기를 할 때 포선까지 부풀어 오르는 스피네커를 설치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메인 돛에 바로 달려있는 세일은 메인 세일, 앞에 달려있는 세일은 집 세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메인 세일과 집 세일, 그리고 그 앞에 추가적으로 줄을 연결하여 섬유 세일을 추가로 달 수 있는 커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돛이 2개인 배도 있겠죠. 2개 이상의 돛을 갖고 있는 배들입니다. 야울이라고 하는 배는 아주 오래전부터 상업용 낚시배로 사용을 했다고 하네요. 메인 마스트 뒤에 미즘 마스트라고 조그만 돛을 추가로 장착한 형태인데요. 이 미즘 마스트가 야울보다 크다면 오랜 기간 항해용으로 사용한 캐치형의 요트가 되지요. 스쿠다는 2개 이상의 돛을 갖고 있는 배입니다. 순풍항해에 매우 빠르며 18세기 당시에 해적들도 사용했다고 하는군요. 물론 이러한 형태의 요트를 요트 후진국인 우리나라에서 접할 기회는 많지 않을 겁니다. 이런 여러가지 형태의 요트들은 바람을 좀 더 잘 타거나 기동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가지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혼자 조용히 즐길 수 있는 딩기 요트나 경기용 요트들, 밑에 선치가 1개인 모노얼, 2개인 카타마란, 3개인 트리마란이 있습니다. 배가 바람을 타고 기울어질 때 좀 더 저항을 적게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성을 위해서 이런 형태들이 개발되었지요. 쌍둥선인 카타마란은 주로 연안근해 크루징용으로 사용이 되며, 트리마란은 롤렉스컵이나 기타 해외 유수 대회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의 간단한 각 부분의 명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스테이와 시트, 그리고 헬리아드입니다.
스테이는 배에 고정되어 있는 줄로서 우리가 조작할 수 없습니다. 구조물을 지탱하거나 선체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통 강철을 꼬아 만든 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트는 수평 방향의 움직임을 제어할 때 사용하는 줄입니다. 이 줄을 이용함으로써 좌연 우연으로 대상을 조정할 수 있죠. 헬리아드는 수직 방향의 움직임을 제어할 때 사용하는 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돛을 올릴 때 사용하는 줄이죠. 예를 들어서 메인 헬리아드를 이용해서 돛을 올리고 메인 시트를 이용해서 최적의 바람을 받는 방향을 조절하게 되고 배는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스턴과 바우는 배우를 기준으로 선미와 선수를, 러더는 배가 진행하는 방향을 조정하는 조정타 역할을 합니다. 특이하게 모든 세일보트는 킬이라고 하는 줄을 배 밑에 달고 있습니다. 이 킬은 여러가지 형태와 모양으로 발전되었는데요. 이 킬의 역할은 배가 전복되지 않게 도와주는 오뚜기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구조입니다. 참고로 요트는 항해 중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뒤집어지기 어려우며 뒤집히더라도 파도를 위한 자가 복구가 가능하죠. 이런 킬의 형태에 따른 또 배가 분류가 되는데요. 배 하단에 지느러미 같이 전체적으로 값싸고 있는 형태를 풀킬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배들은 기본적으로 원양 항해를 기준으로 설계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중고라도 최소 1억이 넘어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밖에 다양한 모양의 킬이 있고요. 오른쪽의 배는 별도의 상륙보트가 필요하지 않도록 트윈킬 형태의 모양을 함으로써 배가 썰물시 자동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배입니다. 아까 킬이 없는 배는 없다고 했죠. 제가 열심히 보고 있는 요트가 바로 우측 하단에 맥그리거 26입니다. 무거운 줄을 떼고 바닷물을 배 밑부분에 채워서 다니는 워터밸러스트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도 모르지만 제조사 이야기로는 80도까지 기울어져도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우리나라 서해 연안에서 활용도가 아주 높을 것 같습니다. 요트에서 가장 큰 줄을 제어할 수 있는 하드웨어들입니다. 배를 전박할 때 사용하는 클리트, 그리고 줄을 당긴 후 고정하는 데 제머를 사용하고요. 좀 더 줄을 쉽게 감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윈치라고 합니다. 역시 윈치는 하켄이죠. 우리나라 브랜드가 없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이제부터 어려워지는 기초 항해 이론입니다. 순풍일 때는 배가 나아가는 것이 어떤지 알겠는데 역풍일 때는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배는 좌연 우연 90도를 제외한 270도의 바람일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배는 앞으로 나아가거나 옆으로 개걸음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킬이나 러더가 배가 옆으로 가지 않도록 막으며 배는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람과 배의 방향인데요. 바람을 앞에 두고 배 전방 90도는 배가 나아갈 수 없는 노고존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갈 수 없는 지역, 노고존이죠. 예. 그리고 바람을 향해 45도 이상 기울어서 향하게 되면 비팅 클로즈 하울, 배풍 방향으로 가는 것을 리칭이라고 하고요. 바람이 부는 방향과 동일하게 가는 것을 러닝이라고 합니다. 명칭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만 하고 가셔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배는 어떻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태킹과 자이빙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태킹은 바람을 거슬러 올라갈 때, 자이빙은 바람과 같은 방향으로 갈 때 약 90도만큼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킹은 이해가 가기 쉬울 텐데 자이빙은 왜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 때 부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선체는 되게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메인 마스트도 그 바람으로 인해서 부르르 떨고 뭐 난리가 난다고 하죠. 예. 이러한 상황은 가장 위험한 상황 가운데 한 가지로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바람을 비껴 맞으며 항해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세일링에 대한 초보에서 방금 벗어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는 MOB, 맨 오버보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입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최초 발견자는 입수자 발생이라고 크게 소리쳐서 동료들에게 알린 후 입수자를 향해 손가락으로 계속 가리키고 있어야 합니다. 배가 동력 상태라면 스키퍼는 즉시 배를 돌려서 구조를 하게 되고요. 배가 무동력 상태라면 왼쪽 그림과 같이 입수자를 향해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입수자를 향할 때 배의 속도 및 진행 방향을 살피며 입수자를 바다에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위치하기는 항상 필수적이겠죠. 배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은 7F, 7F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첫 번째로 파이어, 불입니다. 사방이 바다인데 불이 나도 금방 꺼지지 않겠냐고요. 유리섬이나 목재로 만들어진 배 위에 경유토까지 불이 붙게 되면 걷잡을 수 없고요. 도망칠 곳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불조심이 답이겠죠. 두 번째로 배에서는 액체를 항상 조심해야 해요. 위에 언급드렸던 경유나 식수, 배를 수리하고 어딘가 짬박아 두었던 여러 왁스 계열의 아품까지 항상 다룰 때는 조심히 그리고 천천히 해야 합니다. 프로테이션 디바이스, 배에서 자동차 키를 떨어뜨렸는데 바다로 바로 가라앉으면 집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항상 물에 뜨는 열쇠고리 같은 걸 달아두는 습관을 가지도록 합시다. 구급상자는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야간 항해나 긴급한 상황을 위해서 빛이 나는 라이트도 항상 구비를 해놔야겠죠. 플레어는 긴급 상황에 구조를 요청하는 효율적인 도구입니다. 우리나라 많은 요트인들이 배에 플레어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10년이 지난 채 방치되어 있는 것들도 많은데요. 안전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부족합니다. 자기 목숨을 담보로 취미 활동을 즐기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닐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갖고 다니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실제로 무전기를 사용하는 빈도보다 비상 상황에서는 핸드폰이 아주 유용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해상 위에서 핸드폰이 터지는 것도 큰 장점이죠. 일본에 갔다 온 분의 말에 의하면 그 현해탄을 건널 동안에도 핸드폰이 터진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세상이네요. 다음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같이 부푼 마음을 안고 배에 탑승하였습니다. 예, 처음에는 정신도 없고 더구나 초보 선장과 만났을 때는 말다툼도 많이 하겠죠. 하지만 두려워 마십시오. 가만히 앉아있는 당신도 배에서는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무언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바우맨부터 시작해서 드라이버. 예, 하지만 오른쪽에 나란히 앉아 사진을 찍고 있는 여유로운 형제들을 봅시다. 배가 바람을 타면 그 방향으로 기울어지기 마련입니다. 저분들은 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배가 기울어져서 받게 되는 수면과 선체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반대쪽으로 저렇게 발을 내놓고 앉아 있습니다. 가끔 요트 경기할 때 줄잡고 뒤집어져 있는 모습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 원리랑 같은 것이죠. 아래에 있는 아가씨는 어떨까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선원들의 사기 진작과 피로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매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6가지 매듭법을 끝으로 프리젠테이션을 마치고자 합니다. 클리트 위치는 클리트의 배를 계류하거나 전박시 묶어두는 방법이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매듭법이니 특히 마스터를 권장드립니다. 보호라인은 원형 고리를 만들 때 사용하고 빌딩 화재 시 사람이 매달려 내려오는 구조 방법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매우 안전한 고리 매듭법이고요. 이 또한 마스터에서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클러브 위치는 주로 배에 펜더를 걸어둘 때 사용하게 되고요. 스퀘어 노트는 앞에 있는 집세일을 양쪽에서 묶어 시트로 사용하게 됩니다. 길이가 다른 두 줄을 연결하는 시트밴드, 그리고 닷을 묶거나 오래기간 고정되어 있는 물체를 묶을 때 사용하는 잘 풀리지 않는 투하이프 위치가 있습니다. 이 6가지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제가 참 싫어하는데 여러 번 해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 매듭법이기 때문에 꼭 숙지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민폐 없이 남의 배에 얻어 타도 욕을 제일 적게 먹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배를 타기가 어렵다고요? 잘 찾아보시면 선원이 없어서 나가기를 망설여하는 은퇴하신 사장님들과 직장인들, 그리고 저같이 맥주 한 캔에 기꺼이 항해를 같이 나가는 초보 선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같이 바다로 한번 떠나볼까요? 지금 당장이요. 감사합니다.